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손준영입니다. 이번 발표는 AI 베이스 컨트롤 시스템의 9주차 내용인 MPC, 그 중에서도 non-linear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Deep Learning Based Model Predictive Control for Resonant Power Converters 라는 논문에 기반해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Resonant Power Converter라는 시스템에 MPC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이 MPC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 해당 최적화 문제의 근사치를 활용하는 논문입니다. IEEE 2020에 어셉이 됐던 논문이고요. 현재 인용수는 125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 이 AI 베이스 컨트롤 시스템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 9주차 내용으로 이 MPC의 넌리니얼 모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MPC를 적용시키는 도메인에 해당하는 Resonant Power Conversion for IH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H 시스템, 즉 인덕션 히팅 시스템은 유도가열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해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흔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덕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도가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금속을 비접촉식으로 가열을 하는 기술에 해당한데요. 빠르고 깨끗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산업용이나 가정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IH 시스템 내에서의 MPC 제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래 이 제가 박스를 쳐놓은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MPC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최적의 제어 입력값을 계산하는 것이 해당 이 컨트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상태라고 한다면 전류나 전압값 등을 얘기할 수 있고, 제어 입력값은 스위칭 주파수나 듀티 레이시오 같은 값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PC를 통해서 제어 입력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제어 입력값이 레조넌트 컨버터, 즉 공진형 컨버터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파워 일렉트로닉스에 해당하는 것이 이 공진형 컨버터인데, 이 공진형 컨버터가 이 제어 입력값에 기반을 해서 인덕터로 흐르는 전류 파형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덕터는 위에 다음과 같은 코일로 구성된 이 형태를 말을 하는데요. 이 인덕터에서 발생된 자기장이 결국에는 팬에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발열을 시키게 되고요. 센서 값을 통해서 다시 상태 값을 측정을 해서 MPC를 재계산을 하고, 이를 통해 다시 공진형 컨버터 제어 입력값이 전달되면 이 공진형 컨버터가 다시 한번 인덕터에다가 전류 파형을 생성시켜서 다시 가열을 시키는 식으로 제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진형 파워 컨버터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진형 파워 컨버터라는 것은 결국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포함한 회로 내에서 공진 주파수를 활용해 전력을 전달하는 전력 변환기의 역할을 하고요. 앞서 본 이 유도 가열 시스템에서는 인덕션 코일, 인덕터에 공급하기 위한 교류 전압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도 가열을 실제로 가열을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아래 같은 이 회로를 보시면 두 개의 스위칭 디바이스와 공진 탱크로 구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공진 탱크는 임피던스와 공진 커패시터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이 우수한 파워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선 이 전력 변환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 변환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고급 제어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고급 제어 기술로 MPC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진형 컨버터 같은 경우는 파워 일렉트로닉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파워 일렉트로닉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전력 변환기를 활용한다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H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공진형 컨버터에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부하 가변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인덕션에 어떤 팬이든 냄비든 어떤 것들이 인덕션에 올라가 있는지, 이런 부하, 로드를 얘기를 하고요.
이 로드의 구조나 자기결합, 요구 출력, 전력 것들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공진 탱크를 구성하고 있는 파라미터, 임피던스나 커패시터 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실시간으로 잘 추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 가변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PI 제어기의 경우에 이 고정된 파라미터에 맞춰서 개인 값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IH 시스템에서 부하가 바뀔 때마다, 즉 처음에 냄비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부하가 바뀔 때마다 제어기를 다시 튜닝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실제 제품에서 이 전통적인 PI 제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안정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MPC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예측 모델 안에 부하의 변화나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 시기에 좀 더 넓은 동작 범위에서도 안정적이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스위칭이라는 것인데요. 소프트 스위칭이라는 것은 결국엔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순간에 전압이나 전류가 0에 가까운 조건에서 스위칭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위칭을 할 때에는 전압값 곱하기 전류값이 결국에는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이나 전류값 중 하나라도 0으로 구성을 한다면 손실값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 스위칭을 왜 보장을 왜 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컨버터의 이 효율성과 안전한 작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PI 제어기에서는 결국에는 좀 비슷한 얘기인데 셋포인트 트래킹, 즉 목표로 하는 값을 트래킹하는 데에는 강하지만 이 외부 제약 조건, 이 ZVS라고 하는 이 소프트 스위칭을 위한 조건이 직접 반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PC 같은 경우에는 제약식의 이러한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으로써 이러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로드 컨트롤인데요. 인덕션 같은 데에 후라이팬도 올려놓을 수 있고 냄비도 올려놓을 수 있고 여러 부하를 같이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립적인 부하들에 대한 전력 제어가 필요하고요. 이 독립적으로 전력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뭐 음향 잡음 같은 게 생겨서 귀에 거슬리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특수한 작동 조건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과도한 온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기결합 값이 낮을 수도 있고, 여러 부하에 의해서 소비되는 최대 전력 값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 플리커의 방출을 제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MPC에서는 제약 조건에 이러한 점들을 반영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MPC의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M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앞선 영상들에서 MPC에 대한 자세한 수식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 앞서 계속 설명드린 유도과열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C라는 것은 결국에는 빠른 제어 주기가 필요한 경우에 이 복잡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어 주기라고 한다면 센서를 통해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읽고 제어 입력값을 계산해서 적용을 하는 그 주기를 말을 합니다. 이 MPC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 주기가 빠른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어하려는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 수학적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값과 모델을 바탕으로 일정 시간 동안의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하고요. 이후에 어떤 입력 제어 값들을 통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제어 입력 값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현재 상태 값을 해당하는 이 xk 값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모델을 통해서 xk 플러스 1 쭉쭉쭉쭉 라지 n개의 값까지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미래의 상태 값들이 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제어 입력 값을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어 입력 값은 UK 플러스 라지 n-1개까지 제어 입력 값을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UK 값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이유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에 이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실제로 하나의 스텝에서 앞으로의 제어 입력 값을 모두 활용하는 것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 스텝마다 상태 값을 다시 측정을 해서 새롭게 이 UK 값들을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UK 값만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시간을 한 스텝 앞으로 이동해서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set point tracking에 강한 그 전통적인 뭐 PI 제어기 같은 것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MPC의 주요 강점 중에 하나는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목표 출력 전력 값을 달성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전통적인 PI나 PID 같은 제어기들도 set point tracking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MPC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수식적으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우측의 식을 보시면 이 J값은 비용함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현재 상태와 제어 입력값에 기반해서 이 비용함수 값을 계산을 하고 이 비용함수 값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UK 값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서브젝트에 작성되어 있는 아래 수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약식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F 모델을 통해 F로 표현된 이 모델을 통해서 상태값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일반적인 제약식들도 이 해당 최적화식에 포함시켜서 이 제약식들의 조건에 만족하는 선 안에서의 목표 달성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MPC를 앞서 설명드렸던 공진형 컨버터, 뭐 인버터, 이 공진형 컨버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진 탱크의 회로 미분 방정식을 이 키르요프의 볼티지 로우를 활용을 하는 경우에 우측과 같이 상태 변수로 구성된 상태 방정식으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은 수식 자체는 다르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공진 회로 모델을 나타내게 되고요. MPC는 우측으로 변환을 시킨 이 상태 방정식을 기반으로 미래값을 예측하고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상태값은 두 가지인데 전류값과 전압값, 즉 출력 전류와 공진 커패시터 전압값을 상태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는 우측 상태 방정식에서도 이 VC 값과 IO 값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어 입력 값은 무엇이 있냐면 스위칭 주파수와 듀티 레이시오 라는 것으로 제어 입력 값이 구성이 되는데요. 스위칭 주파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인버터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속도를 얘기를 하고요. 공진형 컨버터에서는 이 실제 주파수가 이 스위칭 주파수와 가까워졌을 때 출력 전력의 최대값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가 훨씬 높다라고 한다면 전력이 감소하고 이 ZVS 조건을 유지하기가 쉬워지게 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듀티 레이시오라는 것은 결국 한 스위칭 주기에서 스위치가 온 상태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스위칭 주파수와 듀티 레이시오 두 가지 값은 이 VO 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값은 상태 방정식에 입력이 되었을 때 이 전류값과 전압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제어 입력 값이 결국에는 이 VO 값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VO 값을 통해서 상태 값에 영향을 끼치는 형태의 수식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MPC 모델을 바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논문에서는 여러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스위칭 인스턴트 TK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위칭 인스턴트 TK 값은 이 스위치가 켜지거나 커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IH 시스템의 인버터 스위치의 전환 시점을 의미를 하고요. 이 스위칭이 ON이나 OFF가 되는 이 구간이 상태 방정식이 달리 구성되기 때문에 이 스위칭 인스턴트 값 자체가 예측 정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는 공진 주파수와 듀티 사이클, 듀티 레이시오 값에 의해서 불규칙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진형 컨버터의 제어를 수행하는 경우에서 TK를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믹스드 인티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냐라고 한다면, 연속 변수와 정수 변수가 동시에 최적화 문제에 포함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수 변수 값은 결국에는 이 스위칭 사이클 번호를 나타내는 K, 즉 온오프 구간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예측 구간에서는 K번째 스위칭까지 고려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K 값이 정수 변수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제어 입력값에 해당하는 스위칭 주파수와 듀티 레이시오 자체는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변수가 동시에 최적화 문제에 포함이 될 경우 믹스드 인티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한다면, 이 조합을 최적화할 때 이 경우의 수가 정수 변수와 연속 변수가 함께 있으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IH 시스템처럼 이 제어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실제 시간 t를 사이클 단위의 정규화된 시간 타우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변환을 수행하게 된다면 아무리 스위칭 주파수와 듀티 레이시오 값이 변화하게 되더라도 스위칭 인스턴트 값은 항상 이 타우가 정수 지점인 부분에서 스위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달리 얘기를 하자면, 앞서서 정수 변수와 연속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돼서 발생했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수 변수를 무시하고 연속 변수 값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도 결국엔 이 스위칭 인스턴트 값 자체가 항상 정수가 되기 때문에 정수 변수를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믹스드 인티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연속 변수만 있는 문제로 변환을 하였기 때문에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고 긴 예측 구간 라지엔을 정수 변수 없이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스위칭을 하는 이 인터벌마다 다양한 스위칭 주파수와 듀티 레이시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결국에는 어떤 값을 사용해도 스위칭 인스턴트 값의 정수 값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버러지 파워 컴퓨테이션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IH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전력값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각 순간순간마다의 전력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에너지 전달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었을 때 1000W로 가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 순간순간의 전력값이 800W나 1200W를 이렇게 오가더라도 이 평균값이 1000W만 되면은 이 IH 시스템에서의 사용자가 원하는 전력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적 적분을 활용을 해서 이 사용하는 전력값을 순간 전력값이 아니라 평균 에너지 전달량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orthogonal collocation 기법을 통해서 이 IOVO 값을 근사를 함으로써 이 적분 값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을 MPC의 비용 함수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변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MPC 최적화 문제를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자면, 먼저 목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전력값과 예측 전력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값입니다. 앞서서 이 Average Power Computation에서 나온 아웃풋이 그대로 비용 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스위칭 주파수 또한 비용 함수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 알파 값을 통해서 크기를 최소화를 시킵니다. 이 해당 스위칭 주파수를 비용 함수에 포함시킨 이유는
주파수 값이 높은 경우에 스위칭 손실과 발열이 증가할 수 있어서 이는 곧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러한 목적 함수에 스위칭 주파수를 포함시켰고요. 네, 포함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공진 탱크 모델의 시스템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온오프 스위칭이 온 상태와 오프인 상태 구간별로 다른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예측 모델의 핵심이 됩니다. MPC가 이 모델 방정식을 기반으로 미래의 전류값과 전압값, 그래서 이를 통한 전력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약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스위칭 주파수와 듀티 레이시오, 듀티 사이클의 범위 값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스위칭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사양과 효율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스위칭 주파수 값이 너무 낮으면 출력 품질이 나빠지게 되고 너무 높으면 또 스위칭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듀티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도 범위 제약을 두고 있는데 이 듀티 레이시오 값이 너무 작거나 크면 회로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전력 제어 범위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동작 가능 범위 내에서만 제어할 수 있도록 제약식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ZVS 제약을 명시를 시킴으로써 이 ZVS 조건을 만족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어 입력 홀드 제약인데요. 한 스위칭을 하는 그 주기 동안에는 제어 입력 값이 변하지 않도록 제약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스위칭 주기 동안에는 제어 입력 값이 변하면 계속해서 이 값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MPC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목표 전력값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목표 전력값이 중간에 변화를 하게 되더라도 MPC가 이 값을 좀 빠르게 추종하고 전력값을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ZVS 조건이 전 과정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턴온 시점에서 이 VO 값이 0에 가깝게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값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스위칭 주파수와 듀티 레이시오 값을 동시에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구현을 하는지, 이 MPC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확인을 했던 이 MPC 제어기 자체를 그대로 하드웨어에 구현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제어의 요구사항인데요. 사실 MPC가 이 제어 주기가 짧은 경우에도 잘 작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IH 시스템에서의 제어 주기는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이를 앞서서 이 MPC 제어기에 있는 최적화 문제를 그 제어 주기마다 바로바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자원 제약인데요. 실시간 제어용에 사용한 하드웨어는 계산 성능이 제한되게 됩니다. 근데 이 MPC의 비선형 최적화 과정이 행렬 연산이나 반복 계산, 제약 조건 확인 등 계산량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MPC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층 신경망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 신경망의 입력값은 시스템의 상태값이 입력값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출력값은 옵티멀한 컨트롤 인풋, 이 제어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 심층 신경망을 구성하는 수식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총 라지 L개의 히든 레이어, 디폴트 값으로는 5를 설정을 하는데 라지 L개의 히든 레이어가 구성이 되고요. 각 레이어마다는 라지 M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고 이 활성화 함수를 렐루를 사용을 해서 신경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히든 레이어는 affine 펑션, 즉 선형 변화를 한 이 선형 변환과 편향 값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와 벡터 값은 각각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인풋과 아웃풋, 즉 상태 값과 입력 제어 값으로 구성된 이 페어 데이터 셋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망의 학습은 실시간으로 제어로프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된 데이터셋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학습 자체는
실제로 MPC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얻은 옵티멀한 솔루션을 나타내는 U스타 이 값과 신경망을 통해 나온 출력값 n 등 간의 이 MSE 로스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이 실제 U스타와 n에 들어가는 인풋 값들, 상태값과 목표 전력값은 동일하게 구성이 되고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다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딥러닝 기반 제어기 또한 기존에 사용했던 이 넌리니어 MPC 모델처럼 목표 전력 값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위칭 순간에 전압이 0이어야 한다는 이 ZVS 조건 또한 항상 지켜지게 되고 두 제어기 즉 정확한 NMPC 직접 최적화 문제를 푼 이 NMPC 모델과 딥러닝 기반의 MPC 모델 두 가지 제어기 모두 상태와 출력 궤적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어서 딥러닝 모델이 이러한 MPC 모델을 잘 근사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해본다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랜덤하게 500W에서 3000W에서 랜덤하게 목표 전력값을 선택을 해서 총 100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정확한 MPC 모델과 딥러닝 기반의 NMPC 모두 거의 비슷한 이 트래킹 성능을 보였고요. ZBS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베디드 하드웨어에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심층 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고성능의 이 NMPC 솔루션을 매우 정확하게 근사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데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 입력값에 해당하는 출력 전력값과 커패시터 전압 그리고 목표 전력값에 대한 허용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데 첫 번째는 랜덤 샘플링이고요. 두 번째는 NMPC 페루프 시뮬레이션 기반 샘플링 방법입니다. 랜덤 샘플링은 말 그대로 앞서 구성을 해놨던 입력값들의 허용 범위에서 무작위로 값들을 설정을 하고 이후에 NMPC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이에 대한 출력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랜덤 샘플링 방식은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전체 상태 공간을 고르게 탐색을 해서 고르게 상태값을 추출을 해서 출력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고르게 잘 탐색을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범위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작동 시에 거의 나타나지 않은 불필요한 데이터도 많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NMPC 페루프 시뮬레이션 기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입력값들의 허용 범위에서 이 무작위로 상태나 목표 전력값을 설정하는 과정은 똑같지만 이후에 이 NMPC 최적화 문제를 제어주기마다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랜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태와 목표 전력값에 기반한 최종 출력값만 사용을 했다면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어 주기마다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그대로 학습 데이터로 반영을 함으로써 실제 모델이 작동하는 데에서 나오는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실험을 진행을 해봤을 때 당연히 데이터 샘플 수가 1700개에서 10,000개로 늘었을 때 예측 오차는 많이 감소를 하고요. 또한 이 말은 즉 학습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딥 뉴럴 네트워크가 NMPC를 좀 더 정확하게 근사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두 번째 방식이 첫 번째 방식보다 오차값이 낮았다고 합니다. 랜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영역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페루프 시뮬레이션 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좀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인데요. 실제 제어기에 사용하는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이 파라미터 값에 약 15% 정도의 오차를 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준 상태에서도 얼마나 좀 강건하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두 모델 모두 이 에버러지 트래킹 에러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근사 성능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딥러닝 기반 모델이 ZVS 조건의 위반 비율보다 적다고 합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가 MPC가 내뱉는 솔루션 중에 이 ZVS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에 집중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유도가열 시스템에서 인덕터에 전류 파형을 공급하는 이 공진영 컨버터를 MPC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이를 실제로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타임 트랜스포메이션과 에너지 파워 컴퓨테이션, ZBS 컨스트레인트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했고, 실시간으로 제어를 해야 하는 부분과 하드웨어 자원이 가지는 제약 조건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상을 통해서 이 신경망 모델을 학습해서 MPC 제어기를 군사를 했고요.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페르프 시뮬레이션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직접 MPC 최적화 문제를 푼 경우와 거의 비슷한 에버리지 트래킹 에러를 보였고, 모델 파라미터의 일부러 오차를 주었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ZBS 조건의 위반 비율을 낮춰서 강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